경쟁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JTBC 뉴스룸에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뭐 어느 프로인데 노래 얘기까지 나옵니까? 진행자가 이 프로그램은 노래를 얘기하는 프로다라고 주진우 씨가 얘기하는데 주진우 기자? 예, 사실은 정치 얘기를 훨씬 많이 하는 곳입니다. 예. 그러면서 아니라니까요. 정말 왜 그래? 방송한 지 한 달 됐잖아. 아니 손석희 앵커님은 제가 음악 방송 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된다고 막 시기하고 막 그래놓고 질투해놓고 여기 와서 무슨 시사야. 여기는 정통 음악 방송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9445님, 아닌 밤중 정치 얘기 별로 안 하던데요. 무슨 소리랍니까? 순수 음악방송 맞아요. 그분들 자세히 안 들은 거 티나요. 선물. 메시맘님, 별밤 음악도시 이후에 꼬박꼬박 챙겨 듣는 음악방송이구만. 선물. 이조이스님, 샘나서 그러는겨. 네. 음악방송 맞습니다. 글이 넘쳐나는 걸 보니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네. 손석희 앵커님이 이분이 음악에 조예가 있어요. 그리고 음악 관련된 것도 있고 어디 가서 노래 부른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탐사보도 하면 안 될 텐데 뒤가 이렇게 그럴 텐데. 네. 해바라기님이 제가 오늘 인터넷 기자협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한다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기자협회나 이렇게 기자단체 같은 데서 상을 타면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생각해요. 저기 있는 기자들이 다 없으면 차라리 저 기자들이 다 사라진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세상을 또 똑바로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이 수구 꼴통 이상한 언론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죄 짓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서 오늘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네, 차라리 이 기자들이 다 없어졌으면, 검찰 기자들이 다 사라졌으면 오히려 조금 더 국민들이 세상을 바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꽉불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찍 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하고 싶은 사람, 이거 신고하고 싶은 사람, 때리고 싶은 사람 때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곽문준 경정에게 물어보십시오. 합법적인 코너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문자 보내실 곳은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앱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에서 TBS FM 하면 곽불리 얼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참여 안내 이런 거 정말 어색해 죽겠어요. 네, 선물 소개는 근데 아주 부드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느와르 달디가 하거든요. 오늘도 같이 고소하고 싶습니다. 아님 밤중에 문자 쇼 고소합니다. 0886번, 얼마 전 주디가 꿈에 나와서 강연했었어요. 정해진 시간이 끝나니까 그냥 바로 끝내시더라고요. 저희가 늦어도 괜찮다고 계속 해달라고 했는데 어차피 특별한 말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세요 하더라고요. 꿈에서도 인정하고 집에 갔네요. 제가 그렇게 매정한 사람은 아닌데 참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 앞에서 강연을 할 정도의 주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강연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하게 되는데요, 별거 없어요 정말. 네, 내일 강연 안 해. 네. 1032번님, 딸내미가 늦는다는 말도 없이 늦고 이제야 국에 밥 말아 먹으려니 왠지 처량하네요. 라디오에 있어 다행이네요. 계속 말 걸어주세요. 네. 딸내미가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죠. 그래서 조금 늦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봐주자고요. 제가 대신 계속 말 걸어드릴게요.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1171님,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네, 고생 많으세요. 운전이 업이라 문자는 자주 못하지만 오후 근무 중에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간씩 운전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아닌 밤중에 들으며 힘냅니다. 11시간 운전이라뇨. 이건 너무
너무 많이 일하시네요. 우리 국민들 너무 성실하고 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너무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안쓰러워 죽겠어요. 일한 만큼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조금 와야 되는데 우리 운전기사님들 고객들, 승객들, 국민들 원하는 데까지 행복한 데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노동이 대접받는 그 가치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였으면 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힘내세요. YGMS님, 저 시애틀에서 매일 녹화 방송만 듣다가 2시간 전에 한국 도착해서 지금 공항버스에서 듣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들으니까 노래도 듣고 짱 좋아요. 음악방송 맞아요. 여기 노래 맛집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울까지 왔는데 선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에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행운의 기운은 많이 넣어드릴게요. 네. 7545님, 결혼 7년 만에 힘겹게 찾아온 첫 딸내미와의 금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12월 10일에 복직을 해요.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육아 시간이었지만 다시는 오지 않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그러면 엄청나게 소중한 딸내미와 금쪽 같은 시간을 보냈네요. 복직을 해서도 따님과 좋은 시간 계속 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행복한 시간 되세요. 힘내세요. 네, 알베토님, 회원가입 진짜 싫어하는데 저도 진짜 싫어해요. 근데 주기자 덕에 가입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복 받을 거예요. 사과대추님, 점심에 짜장면 먹었는데 사장님이 군만두 서비스 주셔서 고소했어요. 엄청난 일이네요. 짜장면 먹는데 군만두 서비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생의 가장 특별한 행운 같은 일일 거예요. 더 큰 행운이 금방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0544님, 배고파요. 지금 일 끝났어요. 밥 드세요. 김연옥님, 오늘 퇴근하고 온 남편이 우울하다고 눈물을 살짝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부담이 되나 봐요. 가장의 무게가 무겁죠. 힘들죠. 네. 그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마지막 이런 아름다운 사연을 듣고 고른 노래는 좀 다른 건데 아까는 괜찮았는데 그래도 들어야 돼요. 네. 소유와 정기고가 부릅니다. 썸. 두 분이 좀 썸 타세요. 오늘 밤은 꼭이요. 아슬아슬 조마조마 심장 폭행 방송입니다. 언제 DJ가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방송입니다. 하지만 이 코너만은 단단합니다. 바로 합법적인 코너입니다. 경찰청 앞에서는, 여의도에서는, 국회에서는 엄청 무게 잡습니다. 이 사람 중후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나오면 마냥 귀엽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의 에이스, 경찰청의 에이스 광문준 경정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꽉불리 꽉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하기도 전에 저기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카메라 너무 의식해. 곽불리 카메라 계속 원샷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요즘에 그 TV 쪽에서 너무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요. 누가 또 어디서 설레발이야. 지상파 종편은 난리입니다. 난리. 무슨 난리야. 경찰한테 잡아가. 얼마 전에는 외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요. 뭐라고요? CNN에서요. 잘못 걸렸다고? 아니 범죄 예방과 대응에 힘쓰라고요. 오늘 요새는 어떤 일로 바쁘세요? 요즘에는 이제 뭐 반칙과 특권이 없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는 우리 형사사법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준비 다 했네.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시죠? 아주 진짜 가끔 주먹을 부릅니다. 네. 금방 하트 제대로 본 거 맞죠? 하트 날렸어? 그럼요. 아우 각불님 오늘 너무 댄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더 해요. 각불님 갈수록 귀여워지죠. 이것도 안 돼. 싸이랑 비슷한 느낌? 뭐 비슷해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한 7시 30분 정도에 서대문역을 지나는데요. 난립니다. 난리 서대문역이. 진짜. 지나가다가 성추행범이나 잡으세요. 진짜요. 저도 한번 그렇게 잡고 싶어서 진짜 지하철역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머리 가리마가 더 변사스럽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연부터 가볼까요? 청취자 Y씨는 최근에 어린 아들에게 게임기를 사주려고 며칠 동안 인터넷을 꼼꼼하게 검색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이트에서 아직 개봉만 하고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게임기를 발견하고 판매자와 접촉을 시도합니다. 얼마까지 해줄 수 있으세요? 오, 이거 정말 끝내주는 것임. 지금 안 하면 놓침. 개봉만 안 하고 버튼도 안 눌러본 것임. 싸게 내놓은 거라 딜은 안 됨. 애드립이 너무 심하다. 직거래 가능? 직거래 가능? 님 서울, 여기는 울산. 여기로 오시면 가능. 서울에서 거주하는 Y씨는 울산까지 가는 거 너무 멀잖아요. 차비도 들고. 그래서 다시 판매자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연락을 받게 되죠. 직거래 안 되심. 특별히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겠음. 생각해보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울산까지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Y씨는 판매자가 원하는 금액을 계좌로 바로 입금합니다. 판매자는 택배를 발송하면 연락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참석했습니다. 문자 왔쇼. 택배 보내셨나요? 문자 왔쇼. 저기요 계세요? 이렇게 판매자와는 이틀간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다음날 택배가 발송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송장 번호가 도착했어요. 기뻐할 아들을 떠올리며 안심하고 물건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곽 변사 나와봐. 네, 이거 제가 좀 긴장감 넘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택배가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을 열어본 Y씨는 너무 징그러.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한테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건 5장의 빨간 벽돌. 이후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는 꺼져 있고 중고로운 평화나라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지만 이미 해당 아이디는 탈퇴한 뒤였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있는 사건인데 Y씨가 이 경우 판매자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지불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런 궁금하다는 사연이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사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좀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기망이라는 행위가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 채무 변제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망이라면 의도가 있어서, 그렇죠. 사기려는 거짓말. 의도가 있어서 거짓말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물품 사기 같은 경우에는요, 기망 행위를 쉽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금전을 받고 그렇게 돈을 빨리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막 했는데 결국 물건을 발송하지 않았다라면 그거 자체로 바로 사기가 성립되고요. 바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소하고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는데 좀 큰 경찰서에서는 사이버 수사팀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취급하고요. 인터넷상의 중고 물품 거래에 대해서 조금 작은 경찰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경제범죄수사팀 또는 지능범죄수사팀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연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경찰서 가면 잘 안 들어줘요. 그런데 이게 연평균 약 이런 물품 중고나라에서 중고 거래를 하는 물품 사기만 연평균 10만 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는데 금액과 상관없이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다 보면 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런 사례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구속이 되는 경우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잡아보면 소위 잡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또 이런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청소년 또 청년층이 많습니다.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주로 벌금형을 받는데 구속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구속된 사건은 이거가 있었습니다. 새 걸로 미개봉 새 제품이라 그러는데요. 새 제품인 압력밥솥을 굉장히 유명한
쿠사의 압력밥솥을 새 제품 가격보다 한 40% 정도 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무려 170명에게 이 압력밥솥 값을 사기친 거죠. 피해 금액이 압력밥솥을 판다고 사기친 피해 금액이 5,600만 원 정도. 피해자가 170명 구속됐습니다. 아, 네. 근데 이렇게 다량으로 하는 경우가 약간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죠. 사과대추님, 제 친구도 중고 사이트에서 50만 원 주고 노트북 샀는데 신문 뭉치가 왔대요. 네. 이영은님, 우리 언니도 중고 거래에서 벽돌 받았어요. 아. 왜 벽돌을 보내고 난리야? 이게 지금 중고 거래를 하지 않으신 분은 의아해할 텐데 아니 쓰레기를 왜 어차피 사기칠 거면 돈 받고 튀면 되지 이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이 중고 거래하는 사람들끼리는 택배로 물건을 발송해서 송장 번호를 입력해 주어야만 입금을 하는 그런 또 관행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서 택배를 이제 발송하는 것처럼 송장 번호를 불러주고 안에 그 파는 물건과 비슷한 주로 노트북이면 벽돌 그리고 오시면 쓰레기, 신문 뭉치 이런 걸 넣어서 택배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택배가 가는 동안 네. 보냈으니 돈을 보내자. 그래서 예, 그렇죠.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이면 이게 단순 한 번 해본 사람이 아니고 이거 사기꾼이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초범인 경우 또 20대 초반인 또 10대 후반인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요. 주로 벌금형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면 벌금형도 유죄 판결의 일종인데 그 죄의식을 못 느끼고 금방 넘어갔다 해서 그 벌금을 내려고 또 사기치는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처벌을 좀 이런 사람들은 실수라고 그리고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을 좀 세게 하면 좀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합의가 돼가지고 피해를 완전히 변제를 해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경미한 처벌로 이제 떨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요즘에 중고 이게 물품 거래 사기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단순 사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처벌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압력밥솥 사건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많고 다수의 다에게 피해 금액이 생긴다면 구속될 여지가 높고요. 네. 전문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처벌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다른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곽불리가 선곡한 노래. 네, 오늘 또 뭐 이런 물품 사기 뭔가 그 배신 배반의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선곡을 뭘로 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드릴까 했더니 팝송도 여러 곡 뽑았어요. 예, 그렇죠. 그랬더니 가락시장 김여사 네. 제 처입니다. 가락시장 김여사가 바로 이 배반의 장미라는 이 노래를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엄정합니다. 배반의 장미입니다. 가락동 김여사님 들어주세요. 바칩니다. 2932님, 저는 중고로 돌반지 구매했는데 참치캔이 왔습니다. 집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서랍에 고이 모셔두고 있답니다. 경찰이 잡긴 했대요. 신고를 해서. 네. 근데 결과도 모르겠고 피해 금액을 받을 방법 좀 알려주세요. 꼬북꼬북님, 처벌만 가능한가요?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 하신 분 많습니다. 범인이 돈을 다 써버렸으면 돈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건 맞나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반대의 경우 이제 절도 사건 같은 경우는 내가 손해 본 게 돈이 아니라 물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압수해서 돌려주는 게 절차가 너무 당연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런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내가 없어진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의자, 이 범인으로부터 돈을 뺏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찰에서 이게 나중에 법원을 통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주로 피해금으로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사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 아까 주 기자님 말씀하시고 문자에서 읽어주신 것처럼 나 돈 다 써버리고 대신 나는 그냥 형사처벌 받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감 필요 없고 나는 뭐 합의 안 하고 그냥 나는 무조건 더 강하게 처벌받더라도 돈이 없다. 이러면요 사실상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죠. 경찰이 좀 압박을 해가지고 받아야죠. 그런 네. 사람들 앞에서는 돈 없다고 하고 뒤에서는 잘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건이 크면 피해금이 크면 실제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약간
피해금이 작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10만 원, 만 원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이 조사 과정에서 압박으로 인해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그닥 많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그렇죠. 네. 르보비님, 저희 딸도 아이돌 굿즈 산다고 돈 보냈는데 먹튀였어요. 중학생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사기당하고 정말 속상했어요. 상처가 크겠네요. 큰 돈은 아니지만 자기 용돈 피 같은 3만 원을 먹튀하다니 어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다고 해야 되는지 뭔지 정말 아쉽네요. 예. 안타깝네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액이라도 반드시 신고 사고 접수를 하시기를 좀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 10만 원 이하에 있는 금액 같은 경우는 실제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기꾼들이 또 더 설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직거래를 하기 전에 이런 물품 거래를 하기 전에 저희 경찰 측에서 가장 권유해 드리는 거는 중고거래 이렇게 사람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는 거래는 주로 직거래를 하시라 이렇게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권유를 물건은 드려요. 직접 만나서 받는 게 최고죠. 그게 좀 예방을 위해서는 좋겠네요. 그렇게 이제 아까 우리 문자 사연처럼 원거리에서 그게 곤란하면 이 상대방 판매자의 아이디나 이렇게 그전 거래 내역을 보는 게 1번입니다. 네. 그러면 그전에 물건을 정상적으로 거래했는지를 보는 거죠. 꾸준히 했는지. 예, 그러면 이게 계속 거래를 해왔던 사람이라면 사기가 안 칠 확률이 더 높은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인증샷을 찍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택배로 붙일 때도 그냥 쓰레기나 벽돌을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주 기자님 10월 30일자 거래 이렇게 한글만 써가지고 내가 직접 거래하고 있는 게임기랑 사진만 찍어서 보내달라. 네. 그렇게 하면 뭐 이제 지금 당장 이 사람한테 물건이 있는 거는 증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기꾼도 예. 게임기가 있으면 다른 예. 사람한테 사기치려고 그렇죠. 게임기가 있으면 보낼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게임기가 아예 없이 사기를 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이돌 벽돌 보내는 굿즈도요. 거지.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에스크로 서비스, 안심거래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돈을 제3자가 맡아두는 겁니다. 이 포탈 업체나 또는 이 오픈마켓 업체든 아니면 별도의 에스크로 서비스라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돈을 맡아두고 이 맡아둔 쪽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구매자한테 당신 물건 받았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하면 판매자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이 중간에서 이 거래를 매개하는 돈을 맡아두고 거래를 매개하는 서비스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수료가 1%가 안 됩니다. 아, 네. 이게- 좋은 제도네요. 그러면. 아니 그렇죠. 그래서 이 에스크로 서비스, 안심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안 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귀를 쫑긋 하고 들어보십시오. 사이버캅 애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버캅 어플이 우리 경찰청에서 만든 네. 어플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영장 받고 추적하고 범인 검거하는데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에 안 되죠. 네, 그거. 아무리 짧아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기꾼들이 쓰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바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사기꾼이 누군지 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사기꾼이 쓰고 다니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는 금방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 경찰이 확인은 빠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전문 사이트가 아니라면 전문 사기꾼이 아니라면 이도 자기 실제로 있는 계좌나 있는 전화번호를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사기꾼이 치는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를 경찰청 사이버캅 앱에 바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래하는 이 사람의 이 계좌번호가 실제 사기에 쓰는 계좌가 아닌가 이 사이버캅 앱 또는 이제 민간 사이트도 있습니다. 더 치트라고요. 네. 여기에 조회만 해보시면 이 전화번호나 이 계좌번호는 주로 예전에 어저께까지 사기치던 전화번호는 확인할 수 있네요. 금방 확인이 기자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앱입니다. 사이버캅 앱입니다. 그렇죠. 네. 일상생활에도 그렇고요. 특별히 인터넷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 이 사이버캅 앱에서 일단 검색해 보면 사기 당할 확률 절반은 일단 줄이고 가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우리 사이버 수사관들끼리 하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한 인증샷 찍기, 그 다음에 사이버캅 앱 검색, 거래하는, 그 다음에 그 해당 아이디에 대한 예전 거래 내역 보기, 요런 세 가지만 하면요 50%가 아니라 95%는 막는 겁니다. 못 막는 5%는 진짜 전문 사기 사이트들은 못 막는 거죠. 네. 네.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고나라에서 태블릿 PC 80만 원대 사기를 당했어요. 태블릿 PC를 산다고 했다가. 네. 근데 사정을 들은 경찰서에서 이 경우는 전문 사기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잡더라도 피해금 보상은 더 어려울 거라고 하네요. 예. 이거는 이제 문자가 좀 축약이 됐는데요.
그 중고 거래하는 사이트에 글을 올고 낚시글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같은 쇼핑몰 사이트로 접속 유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쇼핑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 예, 그렇죠. 그 쇼핑몰 자체를 외국에서 중국, 동남아 이런 데서 만든 전문적인 사기꾼입니다. 이거를 막으려면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막으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 새 제품보다 너무 가격이 싸다. 일반 다른 데에서 쇼핑몰 내가 인터넷 쇼핑의 천재인데 아무리 봐도 그 인터넷 최저가보다 한 20-30%또 싸다. 이런 경우로 낚는 겁니다. 아,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사기가 칠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는 거래 이제 우리가 결제 서비스 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결제 서비스 창이 이런 전문 피싱 사이트들은요. 결제 서비스 창이 우리나라 결제 서비스가 아닙니다. 네. 외국의 결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것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163님, 이 글은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곽불리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택시기사인데요. 최근 서울 시내 택시기사들이 자주 이용하던 건물이나 주유소, 화장실을 사용 못하게 잠가 놓았어요.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잠가 놓고 저기 택시기사님들 화장실 못 가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네, 이렇게 다시 곽불리로 넘어갑니다. 예. 이렇게 곽불리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법적인 코너에서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문제, 궁금한 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법률로 그렇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행정 지식으로 이렇게 상담해 줍니다. 곽불리가 그렇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도 뛰어나지만 제 외모가 더 뛰어나다. 아이고, 사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이크를 잘못 줘가지고. 저희 아닌 밤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는 곽불리 말고도 다른 법률 자문을 할 사람들이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곽불리가 지금 자기가 너무 지금 독점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때 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곽불리가 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뛰는 우리 곽불리한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곽불리가 바로 나오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청취자 여러분 항상 우리 경찰관들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요. 많이 부족해요. 어떨 때는. 그럼요. 좀 채찍질 부탁드리지만 대신 마음만은 따뜻하게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곽불리가 보내주면서 노래 선물하고 떠납니다. 오늘 곽불리가 선곡한 마지막 노래는 여자친구야 오늘부터 우리는 감사합니다. 야, 이 노래도 이렇게 징글징글 맞게 하면 어떻게 좀 상큼하게 다시 부탁해요. 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노래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입니다. 그냥 가라. 그냥 가. 한 달이면 입이 튄다고 했는데 영어학원 광고였고요. 한 달이면 통증도 다 낫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병원 광고예요. 한 달만 투자하면 자격증도 따고 돈도 벌고 뭐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전 잘 안 되네. 제가 꿈꾸던 DJ가 된 지 오늘 꼭 한 달이 됐습니다. 아직도 노래 제목 하나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소개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승환입니다. 나는 다 너야. 조금 멋있게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순서도 헷갈리고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남들은 한 달이면 뭐든 한다는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10년 정도는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1년은 버텨야 될 텐데 실수하고 잘 안 되고 못해도 행복한 일, 여러분들은 그런 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진우와 뮤직박스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